네, 박상현 검사님 어서 오세요. 네네. 인사 나누시죠, 시청자 예.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여기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좀 박 검사를 볼 때마다 예. 찐 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검사다, 찐 검사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예. 집권 세력의 음모와 억압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하면서 예.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검사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찐 검사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봐주셔서. 예. 자, 연어술 파티 위증 문제부터 예, 예. 네. 그 1심 재판에서 네, 위증이다. 예.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참 아슬아슬하게 4대3 배심원. 뭐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좀 뭐 물론 한 열흘 전쯤 얘기지만 네. 열흘 전쯤 21일 날 했으니까 딱 열흘 됐네요. 그죠? 네네. 한번 총평을 좀 해 주시죠. 네. 글쎄요,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네. 여러 부분에 있어요. 제가 네.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증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자, 사실 배심원 재판에 대한 약간의 여러 가지 좀 뭐랄까,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예. 배심원 재판제가 갖고 있는 네. 특유의 어떤 이게 한계도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배심원 재판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의 네네.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배심원 제도는요, 미국과는 달리 네. 배심원들의 그 의견 자체가 권고적 효력입니다. 권고적 예, 효력. 예. 그러니까 네. 배심제와 참심제를 합쳤다고 하는데요. 배심제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그 판사가 구속이 되죠. 네. 예, 유문제 판단에 있어서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 네. 그리고 보통 만장일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유죄든 무죄든 만장일치가 네. 돼야 네. 됩니다. 그런데 참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판사와 배심원들이 함께 네. 예, 판단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단이 있지만 그 판단은 배심원단의 다수결로 판단을 하고 네. 그 효과는 권고적으로 판사한테 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쪽으로 제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 배심 제도를 위해서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도의 어떤 정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네.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제공돼야 네.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번 재판에서는 별로 잘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단은 뭐 단적인 예로만 보아도 배심원들이 거의 열흘 동안 아하. 자정에 가깝게 계속 심리를 했어요. 조는 분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지 아니,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네. 뭐 법조인, 제가 만약에 자정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해라 라고 하면 그 중간에 누가 안 줍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조는 경우가 생기면 이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졸고 있을 때 그 증인신문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네. 자료 없이 판단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판결을 할 때 새벽 3시에 하라고 그래요. 아니 저희 맞아요. 수사할 때도 네. 지금 수사하는 거는 네. 범죄자들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범죄자를 자기들이 한 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9시 넘어서는 하지 마라. 뭐 12시 넘어서 가혹행위라고 절대 못해. 새벽 3시에 하라 그래 봐. 그럼 네. 누가 그 네. 자백을 네.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배심원들은 보통 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법리적인 내용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새벽 3시에 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 배심원제를 민주당 쪽이나 네. 아니면 또 이거를 하여간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검찰 내 일부 세력들이 네.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위해서 배심원제를 채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이즈 자체가 지금 뭐 법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사상 최장 기간 배심 재판을 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한 달은 했어야죠. 아니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배심원들한테 12시까지 하라고 그러고 새벽 3시에 판결하려고 합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아예 못하고요. 미국은 6시 반 이후에 못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에도 판결 시작을 못하게 해요. 왜? 사람들이 빨리 판결하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아예 돌려서 월요일 날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도 아니고 금요일 밤새껏 하고 토요일 새벽 3시에 결정해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휩쓸려가게 될 확률이 그래.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3 그렇습니다. 나왔다는 건 참 대단한 참 업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사필 규정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네.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허위다라고 네. 말씀을 진실을 해주신 거에 포기할 수 대해서 없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틀 뒤에 22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네. 저기 보시면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주 소위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면 29일 어저께까지인데 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 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29일 어저께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죠? 아무런 네,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는? 사과도 없으시고 네. 오히려 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국가폭력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고 본인이 먼저 하신 것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예. 그럼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셔야죠, 뭐를?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어떻게 취할 겁니까? 예,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조만간 뭐 2주 내쯤에는 2주 내쯤에, 예, 예. 이번 주 내로는 아마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러면 고소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고위 검찰을 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형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제한될 것 같고요. 어. 먼저 민사 소송 국가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리고 네. 나서 그 자료와 반응을 바탕으로 저는 먼저 민사를 하고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그 명분은 뭐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에 네네. 따른 명예훼손.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예.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예. 형사소송을 형사고소를 어떻게 하려고 형사고소를 하는 문제를 당연히 방향은 그쪽 방향이겠죠. 형사고소를 당연히 네. 할 거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게 사실 울산 분변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분변 사건 그거랑 압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정말... 형사고소랑 민사 소송을 같이 했는데요. 네. 2년쯤 지났는데 네. 형사고소는 아예 진행이 안 되고요. 네. 예, 민사는 지금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분변이 허위로 나왔고요. 네.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게 좀 네. 인정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대법원까지 끝까지 네. 다툴 예정이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형사고소를 해봐야 네. 그것이 오히려 막 빨리 불송치 결정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사를 먼저 시작하겠다. 네. 예. 그럴 경우에 그 대상은 누구가 될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정성호 장관, 네. 그다음에 이진수 차관. 차관, 예, 그리고 서울고검 관계자들, 예, 서울고검의 뭐 정용환 현 서울고검 그 장 대행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곽영환 지금 감찰부장, 네. 그리고 뭐 그 혐의가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구자연 총장 대행까지 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예. 네. 아직 직무정지 중이시죠? 예, 직무정지 중입니다. 아니 이 정도 나왔으면은 일단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정지 제가 풀어달라고도 얘기했는데요. 네. 말씀이 없으신데 근데 네. 풀어야 맞는 것이 네.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정직 2개월이 청구됐는데 제가 직무정지된 게 2개월이 넘어요. 네. 이건 임시처분인데 네. 본 처분이 나오는 것보다도 더 길게 나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꼬리가 몸통 흔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뭐 형이 뭐 징역 1년이 나왔는데 1년 6개월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형 전에. 네.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직무정지 자체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직무정지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혐의가 지금 수사되고 있는 혐의가 적절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성범죄로 네. 뭐 수사를 받거나 감찰을 받고 있는데 제가 성범죄를 수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임시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저 지금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뭐 거론되는 이 혐의 자체가 이거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때 국회에서 선서 거부를 하니까 곧바로 제가 직무정지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네. 대한 보복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사유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본 처분에 비해서 지금 이미 더 늘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추가적인 감찰을 하겠다고 그렇군요. 하는데 이 네. 모든 것이 네.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즉시 해제하고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빨리 저를 돌려보내 주셔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을 아니, 처리하게 뭐 해주십시오. 지금 처리해야 될 민생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죠? 보이스피싱 사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네. 다 삶이 무너져요. 빨리빨리 맞아요. 처리해주고 네. 그 다음에 빨리 배상 받을 수 네. 있는 거 배상 네. 받게 해줘야죠. 네. 거기에 막 사건이 뭐 300건씩 원래 있는데. 형사 전문가시잖아요, 또. 아니 저 네. 지금 수사 잘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예 이거를 빨리 돌아가서 음. 저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법무부 장관 차관, 그다음에 검찰 예. 관계자들도 뭐 예.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게 조작 기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X라든가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몇 차례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조작 기소 이거 하는 거는 뭐 살인보다 더 뭐 나쁘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네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사실 이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책임이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없는 네, 게 제가 그러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네. 예, 제가 그걸 SNS에 사실 올리기도 했는데 페이스북에요. 네. 이 사건이 처음 이렇게 확 국민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2024년 4월 달입니다. 그때 총선이 끝나고 네. 당 대표셨죠. 네. 이재명 당 대표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는 100% 사실이다. 100% 연어술 파티 의혹은 맞아요. 100% 사실이다. 맞아, 기억납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지옥 비슷한 게 지역도가 펼쳐진 거죠. 그때 딱 그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기억납니다. 잠깐만요. 2024년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에 네. 대통령이 그 압승의 분위기에 딱 올라타서 연안술 파티 의혹은 이건 100% 사실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그 얘기는 이건 조작 기소다 따라서 네.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재판은 멈춰야 되고 공소는 취소돼야 된다. 여기로 가려고 하는 빌드업하는 거다. 이게 해석이 됐던 건데 그 얘기 하신 거죠. 지금? 예, 그게 딱 2년하고도 이제 한 3개월 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화영 당시 저 피고인이 1년 반 이상 재판을 받을 때 동안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 본인이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개져서 뭐 교도관이 뭐 저를 뭐 제지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선거 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분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아무도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선거 전에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으셨으면 굉장히 호재거든요. 선거에. 네, 맞아요. 그런데 아시는 거죠. 혹시 허위사실 공표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리스크가 싹 없어진 바로 그 다음에 대통령도 법조인이니까 그걸 아실 예, 거거든. 예. 예. 그러니까 혹시 당선무효나 네. 이런 부분에 이제 뭐 본인도 직접 그럼요. 의원이 되셨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를 벗어나기 위해서 딱 선거 이후에 선거 정말 직후였습니다. 네. 직후에 딱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때까지 네. 거의 제가 이제 제대로 검사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연은술 파티는 100% 사실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작 기소는 하여간 뭐 살인만큼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1심 재판에서 위증이다. 이화영이 위증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요. 이제는 그만하셔야죠. 아, 예, 네. 이제는 이 시스템이 대통령께서 1주년 기념 취임 기념 지난 8일 기자회견이죠? 예, 기자회견 때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 어떤 거였냐면 네네. 두 가지였는데 첫 네.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없으면 두는 그건 두는 거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음.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거는 재판부가 판단해야죠. 네, 네, 왜 그거를 본인이 네, 판단하고 뭐 특검이 판단하고 검찰이 판단합니까? 그 얘기는 뭐 문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 공소 취소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어쨌든 예, 그냥 일반 사건화가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 가 있어요. 법원 판사가 어쨌든 중단돼 있지만 법원 판사한테 가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빼서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거는 판사가 결정해야죠. 법원의 영역이죠. 법원의 네, 영역이죠. 상권 분립 침해죠. 예,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 말씀하신 것 자체도 굉장히 전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따지는 것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지시를 받는, 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시를 받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이 자기도 편하고 정상적인 건데, 네.
국회에서 하는 중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하는 게 야당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뭐 식으로 중립적이지 얘기해서. 않겠어요? 중립적이지 뭐, 않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공정하지 네, 않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안 맞죠. 예? 그것도 안 맞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지휘했다고 지금 특검에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대통령 지시 받습니까? 네. 그럼 그거 초대형 국정농단 자백하신 네. 겁니까? 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런 내용들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법무부 네. 장관도 사실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수사인데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네.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더 이상하죠. 예. 대통령이 이번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네. 연호술 파티는 100% 진실이다. 그다음에 조작 기소는 이건 범죄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나아가서 사실은 이쯤에서 그만하셔야 된다. 그만하셔야죠. 네, 그 이제 말이 참 남는군요. 뭐. 예, 네. 공소 취소 이거 그만하시고 네. 그냥 네. 아유 이제 이 논의 그만하자. 하자. 내가 지금 아니 반도체 이런 거 그래, 하시려면 난 국정에 바쁘시지 전념하겠다.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에 맡기겠다. 예. 국정에 전념하라고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네. 다 중단시켜줬잖아요. 그 맞아요. 헌법적인 네. 사진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소추에 대해서 재판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논란을 그냥 아예 그걸 판단을 안 해버렸어요. 네.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한 네. 채 유보하고 네. 각자 법원에 맡긴다고 하면서 네. 사실은 다 중단해줬죠. 네,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네, 법리적 그렇습니다. 판단이라고 네, 보기 어렵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네. 국정에 전념하시라. 네. 이 얘기는 임기 후에 예, 맞습니다. 하시죠. 예,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예 말씀 중이지만 네. 법원이 판단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예요. 그렇죠. 예, 정의된 유보된 정의는 정의의 거부다. 네. 거부된 정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법원의 판단 배제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 도덕적인 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게 미뤄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간에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네. 그 어떤 공범들의 사실 저는 이제 수사적으로는 입이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이 왜곡되는 거죠. 원래 재판을 했었으면 공범들이 자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이익이라든지 형을 다 밀어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자백할 필요가 없게 네,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대북송금 사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공소 취소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것의 어떤 목표는 결국에는 이화영의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 거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지금 대장동 공범들에게는 돈도 주고 사실은 형도 딱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화영 씨한테도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백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어떤 석방, 거기에 아마 목표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재판이 왜곡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단언컨대 그냥 정상적으로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화영 씨는 100% 자백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